안녕하세요. FM 어소시에이츠 김정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 표준임금 모델 3단계 개선 방안 중 5번째 조직 및 개인 성과 연계 임금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개인 성과를 임금체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개인 혹은 조직의 성과평가 결과가 있어야만 활용 가능한 부분인데요. 조직 및 개인 성과 연계 임금체계 운영 방안에서는 기본급 차등 방안 설계, 개인 성과급 설계, 그리고 전사 성과급 운영 방식 설계를 별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도입 가능한 안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기본급 차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실 잘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물가 인상률이나 회사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임금 밴드가 수직으로 이동하는 기본 인상이 있죠. 이 기본 인상은 사실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신입사원의 초임은 매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의 초임은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외부 경쟁력을 고려해서 올려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혹은 올려야 한다라고 판단할 때 이제 그 수준을 올리게 될 텐데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기본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차등 인상이 있을 텐데요. 차등 인상은 통상 평가 결과를 결정 요인으로 활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본 스텝에서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 평가 결과를 결정 요인으로 하는 차등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급 인상의 마지막은 승진 인상인데요. 직급 승진이 이루어질 때 상위 직급 밴드의 초임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특정 수준으로 그 임금 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승진 인상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기본급 인상 3가지 방안 중에 오늘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인상을, 즉 차등 인상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결정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인상을 누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비누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누적으로 적용할 때와 비누적으로 적용할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내 기본급을 계속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성과자에게 유리하죠. 지속적인 고성과자와 지속적인 저성과자는 그 임금 갭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구조가 누적 형태의 차등 인상입니다. 비누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비누적은 당해년도 평가 결과는 당해년도에만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전제 아래 해당 연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차등 인상을 하되 다음 연도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다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재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컨트롤러빌리티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고성과자들의 동기 유발을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죠. 이러한 장단을 고려해서 우선 누적으로 인상시킬 것인가 비누적으로 인상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액으로 인상할지 정률로 인상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정액으로 인상하는 것은 해당 직급에서 같은 등급이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인상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률 방식은 본인 기본급을 모수로 해서 같은 동일 등급이면 같은 율로 인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정률과 정액 방식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액 방식의 장점은 동일한 성과는 동일한 보상이라는 형평성에 부합하고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하기에는 조금 더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직급 내에서 좀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불만이 있으실 수 있겠죠. 옵션 2인 정률 방식의 장점은 고성과자들에게는 조금 더 동기 유발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동일한 평가 등급이라도 인상되는 수준이 각자의 기본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금 구간을 설정할 것이냐 설정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기준인데요. 이 임금 구간을 설정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동일한 직급은 동일한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는다 에서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간을 설정해서 인상률을 차등화한다는 것은요, 동일한 임금 밴드에 있다, 즉 동일한 직급이라면 회사에서 요구받는 역할이나 책임 수준이 동일한데 밴드의 상위에 있는 사람은 요구받는 책임과 역할 수준 대비 더 높은 임금 수준을 받고 있으니 임금 밴드의 상위에 위치한 사람은 아래에 위치한 사람보다는 좀 더 적은 인상률을 적용받아야 해 라는 메시지거든요. 즉, 임금 구간을 설정한다는 것은 동일한 밴드에 있을 때, 즉 동일한 역할과 책임 수준을 요구받을 때에는 어느 정도 유사한 임금 수준으로 맞춰간다라는 목적이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구간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해당 밴드에서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더라도 특정 등급이라면 해당 율로 적용하겠다. 즉 임금 구간에서 상위 구간에 있든 하위 구간에 있든 S등급이면 7%로 인상하겠다라고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이 옵션 두 가지에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임금 구간을 설정할 경우에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유사한 수준의 임금 수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옵션 2인 임금 구간을 설정하지 않는 것은 고성과자에 대한 동기 유발을 계속 할 수 있다. 동기 유발 효과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적이냐 비누적이냐, 정액이냐 정률이냐, 임금 구간을 설정할 것이냐 설정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차등액을 설정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결정해야 될 포인트인데, 실제로 어떻게 차등하겠다가 결정이 되면 각 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낼 것이냐, 즉 등급별 차등폭을 설정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등급별로 고정 배수를 구성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B등급을 기준으로 A등급은 B등급의 1.5배, S등급은 B등급의 2배를 설정하는 것처럼 고정 배수를 운영하는 것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인상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등폭이죠. 그런데 점점 핵심 인재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각 기업에서 핵심 인재를 유지하고 확보하려는 전략이 점점 더 강조됨에 따라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보상을 제공할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일반적으로 고정 배수를 운영하던 차등폭도 점점 더 그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상위 등급에 대해서는 레인지를 두면서 차등 지급한다거나 혹은 조직별로 재원을 나누어서 각 조직별로 유의미하게 등급별 차등폭을 설정해라 라고 운영하는 방식의 기업도 있습니다. 이는 점점 더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보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는 연봉제를 기준으로 어떻게 차등 인상을 할 것인가, 차등 인상을 하기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호봉제에 있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인상을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호봉제라고 하더라도 성과에 따라 차등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두 가지는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가장 먼저 호봉제라고 하더라도 성과에 따라서 호봉 인상분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등급이면 한 호봉, A등급이면 2개의 호봉을 인상시키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너무 급진적이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 있는 방식이라면 평가 등급별로 별도의 호봉표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도 제안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 S부터 C까지 각각의 호봉표를 별도로 운영하는 거죠. 다만 이러한 호봉표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단점은 S등급을 받다가 C등급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이러한 경우 호봉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호봉제가 성과에 따라서 차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쓸 수 있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개인 성과급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개인 성과급은 전사 성과급과 다르게 재원을 매년 성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개인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월봉의 일정 수준을 개인 성과급의 재원으로 결정을 하고 개인 성과 평가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런 개인 성과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인 성과급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인 성과급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네, 두 가지 방식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년 인상으로 활용되는 재원의 일부를 떼어서 개인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인상 재원 중에 일부를 떼어서 월봉의 50%를 기준으로 개인 성과급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내년도에 활용할 인상 재원의 일부를 또 떼어서 개인 성과급 재원을 100%로 만들어다가 누적적으로 개인 성과급 재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고정 OT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정 OT로 설정된 시간을 축소하거나 혹은 실질 OT로 돌리면서 확보된 재원을 개인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성과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원이 확보되었다면 어떻게 개인 성과급을 운영하고 차등할 것인지 이제 고민해야 될 텐데 개인 성과급을 차등함에 있어서도 그 그룹을 구분해서 차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적인 성과의 기여 방식 수준이라던가 책임 수준에 따라서 그룹을 좀 나누어 보고 그 그룹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하는 기울기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책 수준에 따라서 차등한다라고 할 때 직책자들은 조금 더 높은 책임 수준을 가지고 성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진다라고 전제할 때 보시는 그림처럼 조금 더 가파른 기울기에 개인 성과급을 적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과 창출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책임 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가파른 기울기의 차등 폭을 가지는 형태로 차등 수준을 차별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개인 성과급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원이 확보되었다면 그 그룹을 구분해서 실제로 어떻게 차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사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사 성과급은 전사 성과에 따라서 매년 그 재원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프로핏 쉐어링 형태가 있고 타겟 인센티브 형태가 있습니다. 프로핏 쉐어링은 특정 이익 지표를 결정하고 그 이익 지표에 따라서 재원이 결정되는 방식이고요. 타겟 인센티브는 목표 달성 수준만큼 그 재원이 형성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핏 쉐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프로핏 쉐어링 형태는 먼저 어떤 이익 지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이익 지표를 기준으로 재원 규모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개인별로 어떻게 차등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이익 지표로는 영업이익, 매출액, 경제적 부가가치 등 다양한 이익 지표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영업이익을 가장 많은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에 가장 투명하고 소통하기에 용이한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영업이익을 지표로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지표를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프로핏 쉐어링 재원을 결정할지가 지금 보시는 세 가지의 옵션으로 결정이 되는데, 전년 대비 이익 증가분을 기준으로 재원을 산정할지,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그 이익 자체에서 특정 퍼센트를 재원으로 산정할지 결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재원이 산정이 된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전사적으로 균등 지급도 가능하고요.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거나 혹은 직급, 성과 이 모든 것을 결정 요인으로 활용해서 차등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네, 프로핏 쉐어링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타겟 인센티브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겟 인센티브 형태는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서 전사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이 타겟 인센티브는 목표 달성 수준 몇 %에서부터 전사 성과급 재원이 형성될 거냐를 결정하는 스레스홀드, 그러니까 즉 90%만 달성해도 성과급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사 성과급이 재원이 형성되는 최소점 스레스홀드를 결정을 하고 100%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율, 그리고 최대 목표 달성률을 결정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급 지급률까지 캡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 타겟 인센티브의 기본적인 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겟 인센티브는 스레스홀드와 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재원의 규모가 결정이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핏 쉐어링과의 차이점은 타겟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지급률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표를 100% 달성했을 때 월봉의 100%, 목표를 120% 달성했을 때 월봉의 200%를 지급하겠다와 같이 구성원들과 소통하기에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타겟 인센티브도 프로핏 쉐어링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지급률이 결정이 된다면 이 재원을 어떻게 차등 배분할지, 균등 지급할지, 아니면 직급별로 좀 조정 개수를 써서 차등 지급할지, 마찬가지로 성과까지 결정 요인으로 활용할지를 고민해서 차등 배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업 표준임금 모델 3단계 개선 방안 중에서 5번째였던 조직 및 개인 성과 연계 임금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